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조금 자극적이게 말씀드리느라고 이제 위험하다라는 말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단백질 파우더라는 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사냥하고 따먹고 이런 시기에 좀 몸 상태랑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 때 사실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는 좀 외계의 물질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낯선 물질을 먹게 되면은 몸이 이거는 뭐지? 이러고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파우더를 우리가 왜 먹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단백질 잘 먹어서 이제 근육 되라고 먹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백질 파우더의 재료가 되는 콩이나 우유 단백질들이 이제 근육으로 되는데 그렇게 엄청 효율적인 단백질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단백질 파우더를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 단백질원들을 사용을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게 덜 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상해서 썩어버리면은 이제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슈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콩 단백질이나 우유 단백질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근육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단백질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 파우더처럼 파우더의 형태로 좀 고농도로 먹게 되면 이게 단백질을 먹는 족족 이렇게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요, 몸의 신호에 따라서 이제 근육이 될지 어떨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무작정 많이 먹으면 그게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살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농도의 물질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부담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거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날 밝을 때, 밝은 시간대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먹는데 몸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두워지고 나서는 이게 몸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합성을 하고 저장을 하는 시간에 가까워요, 호르몬적으로. 근데 그 시간에 재료들을 먹어줘. 어이구 잘 됐네 하고 다 살로 가거나 그럴 확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날 밝을 때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의외로 아침 시간대가 그렇게 약간 먹기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먹기 좋은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장이 잘 되는 시간은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는 청소를 하고 몸을 깨우고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에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뭔가 입맛도 없고 나는 아침 굳이 먹고 싶지 않은데 뭔가 건강할 것 같아서 만약에 드시는다고 하면 아침을 굳이 꼭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아침을 꼭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하신 경우에는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장하기 모드가 필요한 시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성장기 이제 학생분들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사실 재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아침을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또 임신을 준비하는 게 아닌데 굳이 그렇게 또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때는 또 제가 80kg대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식사하는 시간을 저는 아침을 안 먹고요. 점심 때 일반식 도시락에서 이렇게 먹고, 저녁에 만약에 약속이 있거나 하면은 거기 가서 막 양 그런 거 조절 잘 안 하고 그냥 충분히 먹어요. 막 사람들이랑 막 먹는데 막 뭐를 걸러 먹고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먹고요. 만약에 약속이 없어, 그리고 배가 별로 안 고파, 그러면 안 먹고요. 만약에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은 먹어요.
배가 굳이 막 많이 고프지 않은데 꼭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벌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별로 배가 안 고픈데 뭔가 식사 때여서 먹어야 할 것 같다 해서 식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고 배가 고플 때 먹으시면 되는데, 그 시간은 12시부터 8시 범위 내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몸이 사실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이 한평생 동안 아껴서 써야 되는 소중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에너지 생산 공장이 세포 안에 있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을 생산할 때 찌꺼기가 나와요. 그 찌꺼기는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너무 과하게 많으면은 우리 몸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산화제가 그런 활성산소, 그런 스트레스원을 좀 없애주는 게 항산화제인데, 이게 많이 먹었을 때도 이런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지만 많이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했을 때도 이게 에너지를 막 빨리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막 돌아가면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까 전에도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해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살을 빼면서 좀 느꼈어요. 차라리 적당한 게 가장 1순위로 가장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좋은 거를 굳이 고르자면 과한 거보다는 모자란 게, 살짝 모자란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제가 그냥 생각으로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약간 과체중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맥락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 살을 잘 빼려면 대사량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몸을 쓰는, 소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대사량을 많다고 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몸이 빨리 닳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최초의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도 그 42km 넘는 곳을 그냥 승리한 걸 알리려고 이렇게 막 뛰어서 와가지고 즉사했거든요. 이게 운동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사량이 높은 동물들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너무 과해서 좋을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내 자전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좀 외부 환경들 요인을 굉장히 좀 적게 받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그냥 대충 묶고, 그냥 운동복 이런 거 갖춰 입을 필요도 없고, 신발도 필요 없고, 그냥 올라타서 이제 뭐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 뭐 30분을 못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제 날씨 영향도 안 받고, 집에서 하니까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최대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외부 조건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운동 효율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효율이 높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너지를 그래도 조금 좀 소진을 한다는 측면에서 큰 근육들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앉아서만 타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엉덩이 근육도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냥 앉아서 탄다고 하더라도 상체가 일단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체 운동도 같이 한다면 상체 운동까지도 할 수 있고, 뻑뻑함 세기를 좀 조절을 해서 무산소 운동적으로, 그러니까 근력 운동 비슷하게도 좀 할 수 있어서 좀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체중이 직접 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80kg가 넘었던 상태에서도 운동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체중이 직접 실리는 운동이 그런 조금 아직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관절도 아껴 써야 되거든요. 관절 보호하고, 또 살 출렁임 이런 것들도 이게 나중에 살 처짐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타면은 그런 살 출렁임 문제라든지 관절 부담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적기 때문에 장점들이 좀 많습니다.